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445페이지부터 제75의 FAT 1급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실무 이론 평가. 네,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선적지 인도 조건 상품 판매 시 선적이 완료된 재고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적을 하게 되면 매입자에게 권한이 이제 매입자의 재고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예. 선적하면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인도 조건, 예, 인도가 된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그 시점을 선적 시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 예, 우리가 무역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는데요. 도착지 인도 조건과 선적지 인도 조건의 차이가 뭐냐면은 운송 중인 재고를 매입자의 재고로 보느냐, 판매자의 재고로 보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의 경우는 운송 중인 것은 판매자 거예요. 판매자 거. 왜냐하면 도착을 아직 안 했으니까 운송 중이니까 아직도 판매자의 재고로 봐야 됩니다. 아직 판매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선적지 인도 조건의 경우다 그러면은 운송 중인 것은 매입자의 재고로 봐야 돼요. 예,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선적해서 보내면은 그 이유는 매입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의 경우 그 재고는 매입자의 자산이다. 이거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 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1번이 여기선 틀렸어. 자, 그러면 나머지 맞는 건데 읽어볼까요?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의 경우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되죠. 예. 우리가 담보의 제공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한 것은 판매가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바로 재고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시송품. 예, 시송품은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로 봐야 됩니다.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4번 적송품은 위탁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았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가는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가는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예, 우리가 소유주와 기업은 독립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회계의 전제 조건이 있죠. 이것은 기업 실체의 가정을 말합니다. 회계의 가정이라고 그러죠. 기업 실체의 가정. 예, 가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기업 실체의 가정을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냐?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공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손익 분석에 대한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 과목은 그랬어요. 자, 김 대표가 매출 총이익은 전기보다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전기보다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가? 네, 맨 위에 나오는 게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 총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원가가 다운됐거나 매출 단가가 좋았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것은 전기 대비 판매 관리비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전기보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랬더니 박 대리가 네, 영업이익이 전기보다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 증가한 원인입니다.
가에 들어가는 게 바로 판매 관리비가 증가한 원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판매 관리비라는 보기는 없으므로 판매 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대손상각비가 판매 관리비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죠. 나머지 세 개는 모두가 보니까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는군요.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에는 관계 없어요.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4번을 보시죠.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30만 원입니다. 다음에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일까요? 네. 자,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기 전에 이익이 30만 원이라 이거예요. 예. 그 밑에 거를 두 건이 있는데 12월 급여면 뭐예요? 급여 비용이죠. 미지급분 4만 원을 인식하지 아니했다. 예, 급여 비용을 누락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가 일어나겠죠. 감소 4만 원 비용을 발생시키니까. 두 번째, 당기 발생분 임대료. 여러분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죠. 수익입니다. 15,000원에 대한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했다. 예,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걸 인식시키면 어떻게 돼요? 당기순이익은 플러스가 일어나죠. 자, 마이너스 4만 원에 플러스 15,000원 두 개를 합치면 마이너스 2만 5천 원이죠. 자, 순이익이 30만 원이에요. 반영하기 전에. 여기서 2만 5천 원을 빼면 27만 5천 원이 답이 된다 이거죠. 이 두 가지를 반영하면 27만 5천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조정이 되겠죠. 예,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잘 나오니까 연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5번. 주식회사 한공은 24년 12월 1일 날 200만 원에 매입한 단기 매매 조건을 8월 31일 날 그 다음에는요 170에 처분했군요. 이 경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네. 그리고 24년 결산 때 공정 가치가 190이었대요. 그러면 24년 결산 때 이미 평가 손익을 반영했으니까 처분 손익은 24년 결산 때 평가해 놓은 이것이 잔고 금액이에요. 이것과 25년 8월 30일에 처분한 처분 금액 170. 요 두 가지를 이 두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190만 원 장부 금액을 170에 처분했으므로 20만 원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20만 원 답이 3번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24년 결산 때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하잖아요. 190만 원으로 단기 매매증권이 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기 매매증권을 25년 8월 달에 170에 처분하게 되면은 처분 손실 20만 원이다. 이 말이죠. 자, 6번으로 가보면요. 주식회사 한공은 1월 1일 날 기계를 5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여 즉시 사용했고요. 25년 12월 31일 1년이 지나서 결산식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감가상각 문제입니다.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만 원, 정액법입니다. 자, 정액법의 경우에 잔존가치가 있으면 잔존가치를 빼고 내용연수로 나눠야 돼요. 자, 그러면 500만 원이 아니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450만 원이죠. 잔존가치가 있으니까 450만 원을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면 1년분 감가상각비입니다. 5, 9, 45, 90만 원이 되겠군요. 그래서 25년도 1월 1일에 기계를 샀고 12월 31일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25년의 감가상각비는 1년 지니까 90만 원 되겠습니다. 450만 원 나누기 5.
다음 7번 문제 보시죠. 자본거래 문제가 나왔네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수 600주, 액면금액 10,000원, 발행금액 16,000원, 600주를 16,000원에 발행했습니다. 신주를 발행하고 주식 발행 대금을 전액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은 이랬고요. 신주 발행 전에 주식 발행 차금은 없다고 가정하시오. 자, 그러면 600주 곱하기 16,000원 발행하면 발행 대금이 얼마예요? 66에 36, 6일은 6, 960만 원이 당좌예금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예. 주식 발행 대금 전부 당좌예금에 입금됐어요.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 960짜리 그러면 가번은 탈락이죠? 1번은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변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액면가로 자본금을 인식해야죠. 10,000원 곱하기 600주. 그래서 600만 원. 대변의 자본금은 600만 원으로 인식해야 돼요. 자본금 960만 원을 인식한 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액 360만 원은 뭡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할증 발행했으므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맞았습니다. 2번이 답이군요. 라번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그랬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경우는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할 때 인식해야 될 것이고 지금은 높은 금액으로 발행했으므로 주식 발행 초과금 인식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7번 문제에서 가로 속에 이런 내용을 넣어놨을까요? 만약에 신주 발행 전에 주식 발행 차금이 있으면 이 주식 발행 차금도 주식 발행 차금과 이 주식 발행 초과금 이 두 개는 서로 어떤 관계냐면은 주머니를 하나로 쓰고 있어요. 각각 잔액을 발생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발행 차금이 100만 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 주식 발행 차금을 먼저 상계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260만 원만 인식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개정 과목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해야 되는 짝꿍 개정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 발행 차금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나번과 같은 분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상증자 문제가 제법 잘 나와요. 네, 다음에 이제 8번부터는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 다소미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꼭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잘못 설명한 사람 다소미가 되겠네요. 여러분, 작성 연월일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재해야 됩니다.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날짜가 하나 있어요. 되도록 기재해야 되지만 그래도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닌 거예요. 공급일입니다. 공급일. 공급일은 그 밑에 있는 날짜예요. 가운데 중앙에 있는 날짜는 작성일자.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답은 아니군요.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 찾는 거군요. 그래서 다소미는 틀렸습니다. 자, 성진이 면세 사업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못 해요. 면세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발급하는 것이 계산서예요. 그래서 성진이도 틀렸네요. 미연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야. 미연이 원칙 설명 잘했어요.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렇고, 자,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도 있죠? 예, 월합계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또 세금계산서는 공급하기 전이라도 발급할 수 있죠. 예, 공급 전에도 발급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연이는 맞았어요. 다음 네 번째 사람.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한다. 자, 우리가 미국에 있는 어느 회사로 자동차를 수출해요.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법인이 우리나라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쓸 일이 있을까요? 쓸모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서식도, 법률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없다. 자, 그래서 정우기도 틀렸습니다. 다음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예, 우리 공급 시기 문제 앞에서도 몇 회차에선가 두 번인가 나온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왔겠죠? 기한부 판매. 예, 기한부 판매라는 것은 사용해보고 판매 의사를 말씀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예, 1번 맞았네요. 기한부 판매는 기한이 지나면 판매된 걸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그 매입자가 판매 의사, 구입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날짜가 공급 시기입니다. 자, 1번은 맞았습니다. 답은 1번이고 2번. 재화의 공급으로는 가공의 경우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고 그랬죠?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예요. 2번 틀렸고 3번 장기할부 판매는 언제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죠. 그 다음에 4번 외상 판매는 공급 시기가 언제죠? 이것도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네, 재화를 인도하는 때. 자, 그래서 1번만 맞았네요. 공급 시기 문제였습니다. 다음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 74회 문제를 풀 때도 납부세액 문제가 마지막 문제였는데 여기서도 75회도 납부세액이 마지막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가번 국내 매출의 공급가액. 공급가액이 1100이면 매출세액은 아니야. 1억 1000이면 매출세액이 1100이죠. 매출세액을 인식하고 나번의 수출액. 수출액에는 매출세액은 없습니다. 다음에 다번에 원재료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이거 공제 받죠. 400만 원 공제. 그 다음에 라번 5인승 승용차 2000cc 이거 1000cc 초과죠.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세액 1100만 원에서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만 400을 빼면 됩니다. 1100에서 400을 빼면 700인가요? 답은 그럼 3번이 되겠죠. 이렇게 75회의 이론 10개를 풀어봤는데요. 혹시 질문 놓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으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루테크로 로그인해서 같이 해봅시다. 이루테크. 여러분이 앞 시간에서 우리가 그 50분의 시간을 한번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해 보셨는데 50분이라는 시간이 그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아까 앞 시간에서 여러분이 50분을 다 쓰면 안 됩니다. 왜냐?
자, 이론 10분 잡았고요. 실무, 저기 답안 작성까지 50분 잡았어요. 그러면 딱 60분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여유 있게끔 시간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속도를 어느 속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요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이루테크는 냉난방기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오늘 푸는 문제는 냉난방기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첫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 만도전자의 대표자와 업태가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하시오. 자, 대표자하고 업태부터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에 가셔가지고 만도전자가 눈에 착 안 들어오면 컨트롤 F 만도 엔터. 대표자 백수인. 업태가 아까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업태가 제조업으로 바뀌었네요. 뭐 이메일 주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대로네요. 이메일.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고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 문제인데 수행 과제가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자칫하면 요 2번을 이걸 안 하고 지나갔을 때 문제점이 언제 나타나느냐면 결산 때 문제가 발생해요. 예. 결산 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분의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면서 이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의 전기분 당기순이익이 요 옛날 거 이걸 그 이게 지금 맞는 건데 수정되기 전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이 전기분 이익이익 처분계산서를 한번 불러내서 수정한 것으로 반영을 시키고 저장을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는 꼭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요거 2번을 놓치고 가면 나중에 결산 때 뭐 이거 큰 저기 감점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감점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뒤에 가서 당황하게 돼요. 이게 왜 에러가 나지? 당황해가지고 아는 것도 잘못하면 틀리는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좀 대담하게 뭐 좀 저 뭐 에러가 좀 나더라도 뭐 내가 여기서 좀 뭐 몇 점 감점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셔서 단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고쳐주신다. 매출 맞고 매출 원가가 틀렸네요. 틀리게 해보시고 기초상품 맞고 단기상품 매입액 맞았는데 기말상품 재고액이 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선 못 고치죠. 그래서 닫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야 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을 고쳐야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기를 9천만 원으로 고쳐야 돼. 그럼 밑에 차액도 제로가 됩니다. 닫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와서 급여를 클릭한 다음에 매출원가를 다시 눌러서 들어가 보세요. 고쳐졌죠. 매출원가 3억 2천 고쳐진 거 확인하고 닫으면 됩니다. 자, 당기순이익 아직도 틀릴 거예요. 이제 급여부터 내려가면서 좀 더 고치. 뭐 230짜리 하나 빠졌네요. 세금과 공과금.
자, 밑에 줄에다가 세금과 공과금 입력하시고 230만 원 입력하고 이제 당기순이익을 한번 맞춰보세요. 예. 이렇게 두 가지 고치니까 당기순이익이 맞았죠. 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수행과제 2번까지 하고 가세요.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이걸 불러내서 지금 바뀐 당기순이익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고 여기 처분 확정일자를 고쳐줍니다. 2025 0227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내는 이유는요. 이게 뭐 이 날짜 고치는 게 중요해서 낸 게 아니고 이거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방금 고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에둘러서 낸 거예요. 네. 날짜 고치려고 하면 이걸 작성을 다시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자료 문제 1번 보시죠. 이거 자본거래 문제네요. 예. 당사는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결의했답니다. 신주 발행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1억 원이 입금이 됐네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1억 원 그리고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가로 인식해야죠. 액면가가 주당 5천 원 주식수는 만주 그러면 대변에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은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아까 이론 문제에서 풀었죠? 예. 자, 입력하겠습니다. 1월 25일 일반 전표입니다. 1월 25일 일반 전표. 차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1억 원. 대변에 자본금 5천만 원.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인식합니다. 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죠.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 문제가 아까 이론에서도 한 문제 나왔는데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모르면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 같아요. 75회에서는. 다음 두 번째 약소금 수취거래. 2월 13일 동아인수에 대한 상품 외상대금 중 일부를 전자업으로 수취했습니다. 자, 상품 외상대금이라는 건 여기서는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거죠? 받았으니까. 뭘로 받았어요? 어음으로 수취했다.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 과목은 받으러음이 되는 거죠. 상품 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받으러음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받으러음,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자산감소 되겠습니다. 자,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 여러분 나중에 자금관리 시험 볼 때 외상매출금 대금을 어음으로 회수했다. 요 지금 여기 나온 요 문제하고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를 제가 냈으니까요. 외상매출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전표 입력하시고 분계를 손으로 시험지에 쓰시고 해야 됩니다. 자, 일반 전표에 2월 13일 입력하셨으면 차변에 110번 받으러 오며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동화인쇄에서 저기는
일단 생략하시고 1,800만 원짜리 받았고 대변에는 108번 외상매출금 자산이 감소합니다. 어디 거? 102번 동아인쇄 1,800만 원 자산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어음 관련 문제는 수행 과제가 하나 꼭 더 있어요. 자금 관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받을 어음줄을 딱 클릭하시고 기능 모음 가셔서 자금 관리를 눌러줍니다. 자, 받을 어음 관리 밑에 보관, 오늘 받는 거니까 보관이죠. 자, 어음의 종류 전자어음이라고 그림에 되어 있죠. 6번 꼭 넣어주시고 어음 번호 오늘 받는 거니까 찾는 게 아니에요. 다 입력해야 돼. 그래서 거기 사진을 보고 004 2025 0213 1234 56789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수 엔터, 발행일은 엔터, 만기일을 넣어줍니다. 어음의 그림에서 만기일은 지급기일이죠. 2025 0513 지급은행은 지급지죠. 더블 클릭으로 검색을 해야 되겠네요. 국민은행 확인. 지점은 타자해야 되겠습니다. 지급 장소가 지점이에요. 강남 지점.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자, 영수증, 보험료 영수증이 있고요. 자료 설명을 읽어봐요.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납입기한일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이 되었어요. 납부액 중 62만 8,500원은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고 또 62만 8,500원은 회사 부담분이고요.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네, 3월 10일자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죠. 자, 일반 전표 3월 10일.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이 감소하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신한은행 보통 1257 플러스가 감소하고 차변의 예수금 부채가 감소하죠. 628 500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거. 또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죠. 세금과 공과금 817번 800번 때 쓰셔야 되고 금액은 똑같이 628 500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지금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계정 과목을 다 알려준 셈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죠.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다 하면 그 예수금 부채 감소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자료 문제 4번은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인데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우리 카드 3월분 이용대금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네, 카드 대금이 빠져나간 거 이것도 자금관리 때 시험 냅니다. 예, 카드 대금이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통장에서. 그러면 통장은 감소하죠? 예, 그러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입니다. 카드 대금은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때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인식했죠? 예, 그것을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그러니까 차변에 미지급금이 오는 거예요.
몇 월분 카드 이용 대금이 계좌 이체되었다. 그러면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입니다. 이때 미지급금은 카드사가 거래처가 돼야 돼요. 우리 카드. 자, 입력할까요? 자, 통장에서 인출된 4월 15일자로 입력하면 됩니다. 일반전표 날짜를 4월 15일로 입력하고 차변의 미지급금 253 거래처 우리카드 금액 18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거래처 기업은행 보통 금액 똑같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카드 대금 통장에서 인출되었다 하면은 이런 분계입니다. 차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사 대변의 보통예금 통장 은행 코드로 걸어주면 된다. 자, 거래자료 5번 문제는 무슨 문제를 출제했나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현금 영수증인데 부가세도 있는데요. 영업팀에서 우수 매출 거래처 방문 시 제공할 시상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입니다. 그랬어요. 예.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지 않나요? 영업팀에서 거래처. 예, 나는 우수매출 사원, 영업부의 우수매출 사원에게 시상하는 줄 알았어요. 사원의 시상품이면 복리후생비니까 요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하죠. 그러면 57번 카드 과세 매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일반전표 문제로 나왔나?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니 우수매출 거래처 방문 때 시상품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수 거래처를 준다는 거예요.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예, 그래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이러한 현금 영수증은 일반 전표에 그냥 접대비로 처리해 주면 돼요. 자, 현금으로 구입했으므로 출금전표 작성하겠습니다. 자, 거래 일시가 4월 24일입니다. 일반 전표 날짜를 4월 24일로 해주시고 구분에다가 출금 거래 계정가목 코드는 접대로 검색하셔서 813 거래처 생략 적용 생략해도 됩니다. 금액은 594 플러스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75회에서 지금 이론과 그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서 보면 유상증자 문제가 눈에 많이 띄었어요. 두 개가 나왔으니까. 자,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비슷하게 나왔겠죠? 부가가치세 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7월 5일에 계약금을 받았으며 66만 원, 선수금이죠. 그러면 계약금 제외한 잔액은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하변에 선수금 66만 원 부채 감소시키고 보통예금 농협은행 나머지 자산 증가시키는 분계를 해야 되니까 혼합 분계해야 되겠죠. 7월 5일 거래를 참고하라 그랬는데 여기 뭐 계약금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참고 금액도 아니까 참고 안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죠.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변동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7월 10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요령에다가 11번 분명 냉난방기 수량 5 단가 120만 거래처는 제2사 전자세금은 비워놔야 되죠. 분계는 혼합이 돼야 되죠. 세 번째 줄에 차변의 선수금 부채 감소 금액은 660 플러스 탭키 제2산업 그대로 두고 엔터로 지나 내려와서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5940 플러스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은 거래처 코드를 농협은행으로 고치고 가야 돼요. 농협은행 보통 이렇게 고쳐야 돼요. 거래처 잘 고쳤는지 보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660만 원 일치하는지 잘 확인한 다음에 수행과제 2번을 해야 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가서 7월 10일 거를 조회해야 합니다. 또 세 번 치시고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확인 닫고 조회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전자발행으로 나타나죠. 다음에 부가세 두 번째 문제 매출 거래 오래간만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가 보이네요. 예, 수정이든 일반이든 간에 세금계산서 빨간 거는 다 11번이에요. 자, 8월 3일, 7월 13일에 판매한 상품 중에 일부가 불량으로 반품되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어요. 예, 15개 반품에 대한 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말이죠. 거래대금은 전액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하는 말은 외상분계하면 상계가 됩니다.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자는 전자입력으로만 해주면 돼요. 발행은 직접 안 하고. 자, 자료 여기 8월 3일로 매입매출 전표 날짜를 8월 3일로 입력하고 자 11번 빨강색 세금계산서는 수정이고 아니고 간에 다 11번 예, 품명에다가 선풍기 수량 마이너스 15 단가 5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영인 유통되겠고요. 전자세금에다가 1번 전자 입력해 줘야 되고요. 분계는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2번 외상분계해 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예, 외상매출금 차변에서 마이너스 82만 5천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7만 5천원 대변의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75만원 예, 이렇게 마이너스 분계에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가끔 이렇게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가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바꾸어서 TAT 2급에 가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걸 배울 거예요. 예. FAT 1급은 발급 전송은 생략하고 그냥 전표 입력하는 것만 나오는데 TAT급은 이렇게 15개를 반품받았다라고 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라 할 때 요 메뉴로 들어가서 하거든요. 이 메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나중에 다음 교재에서 우리가 연습하게 됩니다. 지금 요 단계는 뭐냐면 지금 이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발급한 거를 그냥 전표만 입력해라. 예, 이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고 실제 실무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은 일로 들어가서 발급해야 돼. 예, 최초에 선풍기 요건에 원래 공급한 그 거래 입력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다음 교재에서 우리 배우도록 하고. FAT 1급에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로만 나옵니다. 다음에 3번, 부가세 3번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매입거래, 카드 매출 전표가 있습니다. 영업팀 과장이 신상품 홍보를 위해서 출장지에서 음료를 구매하고 받은 신용카드 전표입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근데 여비 교통비로 좀 특이하긴 합니다. 뭐 출장 가서 먹는 거니까 출장지에서 먹는 우리가 식사 대금 이거 여비교통비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라. 예,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전표는 57번 카드과세 매입이라는 유형으로 입력해야 되죠. 자, 거래 날짜가 9월 7일이에요.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9월 7일로 고칩니다. 유형은 57번 카드과세 매입입니다.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삼성카드를 확인해 줍니다. 분명에다가는 음료라고 해주시고요. 공급가액에는 합계 13,200원을 입력해야 됩니다. 13,200원. 그래야 이렇게 입력이 되고 거래처는 조선카페에서 샀네요. 가맹점 조선카페가 거래처가 되고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으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카드로 구입한 거니까 4번 카드 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지급금 삼성카드 13,200원 부채 증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1,200원. 자, 차변의 상품을 고쳐야죠. 예. 우리가 여비 교통비로 처리한다 그랬죠? 812번. 여비 교통비로 812번 입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문제 많이 풀었네요. 74회 여러분이 혼자 풀어봤고, 네, 75회도 우리가 같이 지금 부가세 3번까지 풀었으니까 거의 다 풀었어요. 네. 자, 접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4번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